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선진 강대국은 과연 어떤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진 강대국으로 발전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면 우리가 미래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우리나라를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선진 강대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선진 강대국을 빼놓을 수는 없군요. 우선 로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어느 종족이든지 그 누구든 가치 있는 것이라면 기꺼이 모방하고 배웠다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 고대 선진 강대국은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대표적인 나라가 몽골 제국이죠. 몽고군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있는 호레즘을 정벌했을 때 거기서 기술자 6만 명을 데리고 와서 이 몽골의 수도 카라코룸에 집단촌을 만들고 기술을 발전시켜서 몽고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몽고와 로마의 발전 원리, 그 비결은 바로 기술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와 몽골의 성공이 기술 때문이었다면 기술 때문에 실패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표시된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는 이단 신문소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콘베르소스와 모리스코스 같은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술자와 기업가를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하고 추방해서 1등국에서 2등국으로 후퇴한 스페인과 프랑스의 사례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술자와 기업인을 관용으로 받아들여서 국가를 발전시킨 네덜란드와 영국의 사례를 보고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사상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는 유럽에 있는 무역선 2만 척 중에 15,000척 내지 6,000척이 네덜란드 국적선일 만큼 경제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자와 기업인을 네덜란드로 전부 받아들여서 국가를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5분의 1도 채 안 되는 4만 평방킬로미터의 조그만 국토를 가진 조그만 네덜란드가 유럽 전체에서 패권 국가로 1등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관용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아크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떠돌이 이발사였고 가발 판매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떠돌이 이발사나 가발 판매상이었으면 지체가 높은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크라이트가 방적기를 개발해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장착한 다음 산업혁명에 지대한 공헌을 보이자 영국 정부는 아크라이트에게 귀족의 자귀를 수여하고 주지사로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는 귀족이 상공업에만 종사해도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잃어버리던 시절인 것을 감안하면 아주 대단한 관용의 나라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위구너 상공인 입장에서 볼 때 영국과 네덜란드는 기본적으로 상업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기업하기 좋은 데였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네덜란드는 대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원래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공인들에게 독일은 그렇게 탐나는 이주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외교력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영입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기업까지 육성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이와쿠라 사절단이라고 하는 사절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선진 12개국을 순방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가장 우수하고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들어오는 기업가와 들어오는 기술자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다니면서 국가가 기술을 도입하고 국가가 기업을 양성했던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잘 사는 선진 강대국이 되는 비결은 바로 기술과 기업에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지도자에 의해서 기술이 존중되고 기술자가 우대되고 국적과 인종을 불문하고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자가 영입되면
기술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해서 경제적, 군사적으로 선진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전쟁과 관련된 측면에서 기술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전쟁과 함께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의 지식 기반 사회는 제한된 토지와 인력을 빼앗기 위해 전쟁을 해야 했던 농업사회, 제한된 자원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쟁을 해야 했던 산업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라는 것입니다. 지식 기반 사회는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이며 시장 수요가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전쟁을 위해 기술이 개발될 이유도 없고 기술이 전쟁을 부추길 일도 없는 새로운 사회입니다. 다가오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마느냐, 그 열쇠는 바로 우리의 과학기술에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가오는 지식 기반 사회 역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과학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